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별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양도세 계산 사례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양도 차익별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주기간에 따라서 1년마다 수천만 원씩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반면에 고가주택 1주택자의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해도 보유 연 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구간별로 대폭 축소하게 되면 현재보다 양도세 부담이 땡땡땡 %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흘려드릴 일이 아니고 남 일이 아닙니다. 당정이 6월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미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1세대 1주택자에서도 이 양도를 할 때 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세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보유 부분에 연 4%씩 해서 최대 40%, 그리고 거주 부분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연 4%씩 40%를 합하면 80%가 최대 공제 한도인데요. 만약 2년 이상 거주를 못했다면 연 2%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부터 최대 15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연 2%씩 해서 6%에서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겠죠?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양도소득세 관련만 따로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개선안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과세 기준 현실화라고 해가지고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내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장특공제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집값 상승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의 형평과세를 위한다라고 하고, 또한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서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서 각각 4%씩 적용을 하고 있죠. 거주기간은 제외하고 이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중에 이 거주기간 40%를 뺀 이 보유기간 40%를 손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최근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민주당은 당초 양도차익을 최소 10억 원 이상 거둔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침을 논의했지만 그 기준을 최종적으로 양도차익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이 말은 양도차익이 5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기간의 40%죠. 연 4%씩 해주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추겠다 이 말입니다.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세 완화책을 두고 당내 부자 감세 반발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부자 감세 반발 여론과는 별개로 양도세 비과세를
주택 매매시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이 세수 균형을 맞추려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양도차익 최소 5억 원 이상부터 축소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다 보면 그만큼 세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주택자의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5억 원 이상부터 축소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 방침은 이 미국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경우 50만 달러 이하의 주택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의 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50만 달러 이하라면 2주택자이든 3주택자이든 비과세라는 말이죠. 이 부분은 쏙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세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 5억까지는 이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징벌적 세부담으로 인해서 이 매물 잠김을 해소하고 또 기존주택 공급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지만요. 다시 한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율표를 한번 보면요. 1세대 1주택자 이 12억 원 초과로 올리는 대신에 이 보유공제에서 최소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연 4%씩 적용했던 것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4%가 아니라 3%, 2%, 1%로 내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 1%로 내린다고 하면 10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10%인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제 양도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 가정은 서울 소재 양도가액 25억 원이고 취득가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은 15억 원으로 가정했고요. 10년을 보유했고 지방세를 포함한다라고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를 못했을 경우, 2년 거주를 했을 경우, 5년 거주, 10년 거주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그리고 단독명의일 경우와 공동명의일 경우에 각각 어떻게 양도세 차이가 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년 이상 거주를 못했을 경우인데요. 양도차익이 15억 원일 경우에 2년 이상 거주를 못하게 되면 단독명의일 때 양도세는 3억 1,400,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2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액은 3,400만 원이고요.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2%씩 10년 보유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20%를 적용했습니다.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1억 9천,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1억 6,300만 원으로 2년 이상 거주를 못했을 경우와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 약 1억 2,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죠. 여기에는 보유기간 공제 40%와 이 거주를 2년 했기 때문에 8%, 그래서 48%의 장특공 적용을 했고요. 5년 거주를 하게 되면 장특공은 60%가 적용이 되죠. 보유 40%, 거주 20%. 그래서 각각 세금은 이렇게 되고요.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보유 40%, 거주 40%, 최대 80%가 적용이 돼서 양도차익 15억 원일 때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5,700만 원,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3,900만 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액입니다. 그래서 거주 1년마다 2년 이상부터 10년까지 이 거주를 계산해 보면요. 이 거주 1년마다 1,662만 원에서 1,55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 취득가액은 10억 원으로 동일한데 양도가액을 30억 원으로 양도차익 20억 원인 사례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하고요.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장특공을 적용했고요.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4억 8,100,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4억 3,700만 원을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차익 20억 원에 약 24% 정도 되죠.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대폭 줄어들죠. 이 양도차익의 15%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되고 5년 거주를 하게 되면 약 10% 정도 선,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5% 아래로 양도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20억 원일 경우에는 1년 거주마다 2,525만 원에서 2,362만 원씩 매년 절세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양도차익을 25억 원으로 한번 높여봤습니다. 자, 이때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6억 9,400, 약 7억 원이죠.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6억 3,6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4억 2,500, 3억 8,500, 5년 거주를 하게 되면 3억 1,800, 2억 8,300, 10년 거주를 하게 되면 1억 1,400, 1억 1,7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죠. 그래서 거주 1년마다 이때는 3,550만 원에서 3,350만 원씩 매년 절세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 사례는 양도차익이 35억 원입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10억 6천,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9억 9천, 10억 원 이상을 양도세로 내야 됩니다. 약 3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2년을 거주하게 되면 6억 6,500, 6억 9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5년을 거주하게 되면 4억 9,500, 4억 5천, 10년을 거주하게 되면 2억 2,500, 1억 9,500만 원으로 이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약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데요. 이 전체 양도 차익의 6 내지 7% 수준인 거죠. 자, 그렇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됨으로써 매년 5,500만 원에서 5,175만 원씩 절세가 되는 셈입니다. 꽤 많은 돈이 매년 절세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10년 이상 거주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적용되고 있는 이 보유기간 공제 40%를 손을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12억 원을 적용했을 때 보유공제 연 4%를 연 3% 그리고 연 1%를 적용했을 때 과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가정은 양도차익 15억 원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례는 10년 이상 서울에서 보유하게 되면 많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정을 해봤고요.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일 때는 5,700만 원, 3,900만 원이었죠. 이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단독명의일 때는 4,200만 원,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2,800만 원으로 1,5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이 넘는 양도가액에서 이 양도차익이 5억 원이 초과가 되면 보유공제 연 4%를 적용하지 않고 줄이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유공제 연 3%를 적용하게 되면 70%인 거죠. 보유 30%, 거주 40%에서 70%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양도세는 단독명의일 경우에 7,500만 원,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5,500만 원으로 현재보다 41%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유공제를 연 1%를 적용하면 단독명의는 1억 4,200, 공동명의는 1억 1,800만 원으로 현재보다 202%가 증가합니다. 배수로 따지면 3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례는 양도차익이 15억 원일 때입니다. 엄청나게 증가하죠. 양도차익을 25억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도 충분히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기존의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일 때는 1억 3,400, 1억 1,000만 원이었고요. 12억 원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게 되면 1억 1,500, 9,2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보유공제를 연 2%를 적용하면 10년 보유면 20%죠. 그래서 20% 플러스
10년 거주 40%, 총 60%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독명의일 경우는 2억 6,300, 공동명의면 2억 3,1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10%가 증가하게 되고요. 만약 보유공제가 연 1%가 적용되어 총 50%가 적용이 된다면 양도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3억 3,900, 공동명의면 3억 300만 원이고요. 현재보다 175%가 증가합니다.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내고 누가 선뜻 팔 수 있겠습니까? 갈아타기도 매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화가 올라오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1주택자이신 분들도 장특공이 대폭 축소되어 양도세 내고 나면 현재 집보다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는커녕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아래인 집으로 이사가야 할 처지인 셈입니다. 5억 이상 양도차익 나기 전에 팔던가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더 자세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